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일요 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이 되겠습니다. 서울 레이스만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빡빡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겨울 휴장을 앞두고는 대박이 터져왔는데요, 오늘 일요 경마 편성이 딱 그렇습니다. 노림수를 두는 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14경주와 15경주가 되겠습니다. 7, 8, 11, 14, 15 7, 8, 11, 14, 15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고, 이 중에서 마지막 11경주는요 대박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를 통틀어서 가장 혼전도가 심한 레이스로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15경주는 메인 승부로 강하게 노리고, 또 10경주가 이거는 현장감을 살릴 텐데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 막건을 뛸 텐데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체크해 주시고, 올 1호 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 7경주, 8경주와 11경주, 14경주, 그리고 마지막 메인 15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마 레이스입니다. 1착 상금이 2280만원, 5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편성 강도가 너무 약해요. 그렇다 보니 이연종의 고밤 하이 원더풀이 배낭판의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1월 23일 데뷔전에서 선행을 하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끈기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직전에는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었어요. 특히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코너를 돌면서 5번 게이트에서 코너를 돌면서 선행을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9번으로 밀려 있고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하이 원더풀이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안쪽에 1번만 넘버원 타깃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주행심사 때와 실전에서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직전에도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았던 녀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가지 못하면은 모래를 맞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개 상황의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8번만 네버컬런이라는 마필도 배당판 바람을 은근히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1월 16일 데뷔전에서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았고 발전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8번 네버컬런, 9번 하이 원더풀, 1번 원더풀 타깃,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이런 인기마 외에도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은 6번마 큐피드 코리아라는 마필이 9월 22일 데뷔전에서 완전히 그냥 뭐 바닥을 쓸어버렸죠. 무기력하게 깨져버렸죠. 근데 8월 9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요, 그때 5번 게이트 했는데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노렸는데 선행을 못했어요. 선행을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선두권 외곽을 전개를 풀어가면서 끈기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일 주행심사에서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데, 직전에는 앞선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앞선에 붙지도 못하고 그냥 깨진 거죠. 근데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큐피드 코리아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8월 9일날 주행심사 내용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여력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번 큐피드 코리아가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6번 큐피드 코리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전개 변수를 살펴볼 보병마가 또 여러 마리가 한 2마리 정도가 더 보여요. 그런 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는 9번, 1번 이런 것들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은 6번마 큐피드 코리아, 요거까지 관심권에 살펴주셔야 됩니다. 다만 출전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 또 체중의 변화, 또 승부 의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관심만은 6번마 큐피드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2세마 편성인데요.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 마필 모두가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달이면 3세마가 되는데 3세마가 돼서는 이런 상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 수 있을 때 뭐 바짝 벌어야 되는 마필들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치기도 1번마 그랜드 마운틴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 오늘 1번 게이트 조건이다. 이런 거 인기 바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4번마 머니실크는 직전 경주에서 축 말아놓고 저배당 4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요. 이 외곽을 돌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10월 20일 경주에서는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았거든요. 직전에 이거를 축 말아놓고 때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외선을 돌지만 모래를 맞지 않을 수 있다. 모래를 안 맞으면 분명 더 뛸 마필이다.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4번 머니실크는 직전에 외곽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건데 오늘 4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10번마 조이브라더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번 앞장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11월 15일 주행심사 때에 대하시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1일 데뷔전에서는 안쪽을 째고 올라오면서 추임력이 날카롭게 살아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10번 조이브라더도 배팅권으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래서 1번, 4번, 10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런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지금 세 마리가 더 있어요. 7번마 알파독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주행심사 때 보여준 내용이 선행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기가 어려운 편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깨졌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7번마 알파독이 기습선행입니다. 기습선행. 그래서 1300을 버텨 못 버텨 그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앞장 승부가 가능 마필 7번마 알파독이 되겠고 11번마 본투 빅토리가요 10월 11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이 후미권까지 쳐졌는데 결승선에서 뚝심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추입하다가 추입 시점에서 진로가 막혀서 그걸 틀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뚝심을 보였어요. 늘어난 1300 경주거리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좀 봐야 돼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일단 선행마에게 유리한 주로라고 판단이 되면 7번 알파독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반대로 추임마필들에게 유리한 주로라고 판단되면 11번 본투 빅토리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놈을 좀 더 강하게 누리냐 현재까지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요. 우선 관심마 7번 알파독 그리고 11번 본투 빅토리 이 두 마리는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모의권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박태종 기수의 5번마 원더K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인데요. 직전 경주에서 휴양 공백이 길었지만 강민은 이걸 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한 대가리로 놓고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10.8배짜리를 압축 승부를 때렸죠. 원더K 놓고 JM파이터 봄날의 기억 두 방을 승부로 가져가서 10배짜리를 적중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직전에 이 원더K를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휴양하기 전에 2월 16일 경주도 보면 초반에 선행을 나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훅 쳐졌다가 마지막에 끈기를 다시 보였던 내용이 있어요. 재검 때 10월 11일 재검 때도 스피드 보였고 그래서 직전에는 무조건 선행이다. 9번 게이트지만 이거는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이다라고 강하게 추천드렸던 녀석인데요. 자 오늘도 5번 원더K는 무난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5번 원더K는 선행하고 1300 다시 잡아 돌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후차권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4번마 킹캄머루 또 7번마 경부도령 10번 신록 12번 이스트원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상황인데 10번마 신록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끝걸음이 죽질 않는 거예요. 저게 앞선에 가도 죽겠지 했는데
끝까지 버틸 뻔했던 마필, 폭탄 배당을 터뜨릴 뻔했던 마필입니다. 10번 신록. 근데 그 전에 10월 12일 경주와 8월 31일 경주 보면 안쪽을 쳐박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 입장기를 풀어가야 돼. 외곽선임이나 선행을 해야 되는데 10번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10번 신록은 5번 선행하고 바로 외선에서 붙이는 그림이 그려져요. 12번만 이스트원도 직전 경주에서 10.3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마필인데요. 선행마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쫓아가면서 2착을 버텨낸 겁니다. 끝걸음도 좋았어요. 1300 첫 도전이긴 하지만은 12번 이스트원도 선두권에서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 막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만 원더케이가 배당팔에 올머리를 팔 텐데 5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10번 신록과 12번 이스트원 요 두 마리를 일단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5 넣고 10번 12번 기본 막건은 5 넣고 10번 12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안말 레이스입니다. 1작 상금이 2280만원 5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편성 강도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 안토니오의 3번마 원더풀 플레저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이에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이거를 압축 막건 11.6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 이 원더풀 플레저를 세게 봤다기보다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을 뭐 도무지 꺾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력으로 가져가서 11.6배를 적중을 한 거예요. 9월 29일 날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 뭐 의미가 없는 출전이었죠. 그 대상 경주를 뛰면서 직전에 걸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 8월달, 7월달 경주 내용을 보면 크게 능력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 원더풀 플레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다. 글쎄 이거는 조금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 호크아리랑이 1번 게이트 잘 뽑았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재결에 불려가서 박태준 기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잘 뛴 게 아니고 나머지 말이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부지리로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호크아리랑은 직전에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어부지리 추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자력 추입이 가능하냐 그거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차라리 외곽에 있는 마필 11번 스페셜 어게인 이런 마필이 추위권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직전에도 앞선이 몰락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항상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이 되고 5번마 자이언트 걸이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이 5번 자이언트 걸은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어요. 직전에도 마지막에 이 올라오는 끝걸음이 나쁘질 않았는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자이언트걸 관심권이고 6번마 매드디바도 직전에 거의 뭐 착차가 없이 1300m를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뛴다고 보고요. 7번마 디에코라는 마필도 직전에 13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코차로 사착에 머물러졌어요. 너무나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직전에도 보면 강민이 어차피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렸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이 세네스포트라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권에서 이 디에코를 주력으로 가져갔다가 좀 많이 아쉽게 근소한 착차로 깨졌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경주력을 보인 겁니다. 1300 첫거리에서 그 정도 뛰면요 나름 잘 뛴 거예요. 그래서 7번은 디에코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입니다. 3번마 원더풀 플레저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를 과연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5번마 자이언트 거리나 아니면 7번마 디에코나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5번마 자이언트 걸을 주목합니다. 5번 자이언트 걸 배당은 이게 좀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5번마 자이언트 걸을 우선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좋은 가문이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를 뽑았어요.
아마도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아요. 직전 순근전도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11월 2일 날도 선행마 외곽을 갖다 비비면서도 뚝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좋은 가문이 최근에 살아나는 걸음발이 좋고, 또 2번 게이트 단학가 당연히 여기선 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자, 문제는 아직까지 몰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 이마필이 그 8월달 데뷔 전에 띄었던 내용을 보면요, 그때 3번 게이트였는데 선입권에 쫓아가면서 모래를 맞으니까 무기력하게 깨졌던 내용이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외곽 선입, 선행마 외곽을 바짝 붙여가면서 외곽 선입으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고 있는데, 과연 2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직전처럼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런 그림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 안쪽이면은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 선행마가 또 만만치 않죠. 6번마 매니스탠드가 기본 스피드는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최근에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뭐 선행입니다. 최근에는 상대 선행마가 좀 셌어요. 오늘은 6번마 매니스탠드가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번마 좋은 가문을 과연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8번마 한라블러썸이라는 마필도 11월 24일 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볍게 선행을 사뿐하게 선행을 나서더라고요. 그 전에 10월 19일 날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했고, 이 마필도 역시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뭐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번 골든제이라는 마필도 8월 18일 날 그 11번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행을 나서면서 이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선두권에 전개를 끌어갈 마필입니다.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복병마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안쪽에 3번마 하이비트라는 마필입니다. 10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고 충만 얻고 5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고, 그 전에 9월 8일 경주에서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녀석인데요. 직전에는 이 다리 부상으로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3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놈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안쪽을 팔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몰에 대한 반응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3번마 하이비트는 오늘 꽃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줘야 됩니다. 3번 하이비트는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고, 11번 골든제이가 게이트 외곽이긴 하지만은 외선을 넘어가는 그림,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외선을 넘어가는 그림이 가능해요. 그래서 8월 18일 경주처럼 그렇게 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필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인기 많은 이번만 좋은 가문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 텐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개 상황은 검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마로서는 3번 하이비트, 그리고 11번 골든제이, 이런 마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관심 많은 3번 하이비트, 11번 골든제이, 3번 11번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떼냐가 관건입니다. 단아까 기세 6번마 황금해가 데뷔 이후 3연속 입상을 성공하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10월 5일날 4.6배짜리 적중했을 때, 그때 경주량이 정말 좋았죠.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고 선행마 보내주고 쫓아가면서, 그때 선행마가 좀 빡빡한 편성이었거든요. 모래를 많이 맞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직전 순군전도 곧바로 입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황금해가 복승률 100%, 인기 1위로 팔릴 텐데, 자, 그런데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직전 경주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쥐어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힘이 부족하니까 내 쪽으로 기대는 그런 맛도 있었고, 6번 황금에는 이제부터는 좀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1번만 사이킥 보스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이킥 보스는 직전에 강민 현장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사이킥 보스가 계속해서 정상 주기를 나오다가 직전에는 출전 주기가 깨졌어요. 6주 만에 나왔는데 현장에서 안테나를 세워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이킥 보스는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완전히 잘랐던 마필입니다. 완전히 잘랐죠. 이거는 내용으로 잘랐어요. 원래는 이걸 주력으로 때리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 확인돼서 꺾었는데 졸전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를 꿰차고 있고 박태종 기수로 안전히 교체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 10조 마방의 해결사죠. 박태종 기수. 일본 사이킥 보스는 이번에는 꺾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꺾고 가기 어려운 편성을 만났어요. 3번마 가로수길은 순군전이긴 해도 향후 발전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이 데뷔전부터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이 가로수길을 충마로 놓고 천지꽃바람 주력 승부 막거를 때려서 복승식이 32.2배, 쌍승식이 58.3배짜리를 주력 승부로 때렸어요. 강민이 가로수길 놓고 천지꽃바람, 공자강, 부던더 뭐 다 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2, 3, 4착을 들어왔어요. 어쨌거나 이 3번 가로수길은 데뷔전부터 강민이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말이 아니에요. 자, 3번 가로수길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4번마 정성홀리데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안쪽을 파면서 선전했는데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8번마 대구녹은 10월 19일 경주에서 29.3배짜리 적중했는데 그때 발주간에서 요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뚝심을 보였거든요. 직전에도 3차까지 왔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은 감량 조건이 3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대구녹도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한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6번 황금애, 1번마 사이크보스 이런 거 인기마를 팔 텐데 3번마 가로수길이 순군전이지만 강민은 잠재 능력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할 마필은 3번마 가로수길이 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별정 B형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혼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강민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기말을 못 믿는 경주에서는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팔리는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믿고 때릴 만한 충마가 없어요. 인기마들을 다 못 믿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마 럭키마이더스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타고 깨진 겁니다.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전부예요. 10월 19일날 문세영 기수가 이걸 2착을 끌고 들어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기승수를 보여줬거든요. 더 이상 잘 탈 수 없다. 그렇게 복귀가 돼요. 그래서 문세영이 아닌 다른 기수가 타면 이런 거는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못 믿는 거죠. 직전에도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이번에 인기마로 팔린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마 세네 스포트가 최근에 2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이거를 뭐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편성 강도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은 순군전이고 게이트 외곽이고 직전보다는 페이스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편성이잖아요. 그래서 10번은 세네 스포트도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11번마 골드파크 역시 순군전인데 참 기분이 좋네요. 기억이 나시죠? 직전 경기에서 골드파크 이거는 뭐 무조건 대가리 놓고 때린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고배당 관심마 2마리를 언급을 해드렸죠. 골드파크와 퍼스썬더를 2마리를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2마리가 손붙잡고 들어오면서 159.7배의 고배당을 아주 기분 좋게 선물을 해줬던 마필입니다. 순군전이긴 해도 직전 뛰었던 경주 내용이 어부지리는 아니거든요. 그 전에 10월 26일 날, 10월 12일 날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직전에도 그런 내용을 강민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안 팔리면 또 봐줘야 돼. 이런 것들은 안 팔리면 또 봐줘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고 6번마 황금도야지도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1700은 죽었다 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적정거리 13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봐줘야 됩니다. 올 봄에 황금도야지 또 수호 그때 34배를 또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좋은 기억도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 다 강민이 전력을 파악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7경주를 추천경주, 고배당 추천경주로 말씀드린 이유는 복병마 중에서 강민이 아주 찐하게 노리는 관리마가 있어요.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많은데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예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에요. 좀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김원근의 11번마 이스트제트가 되겠는데요. 11번 이스트제트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데뷔전 10월 5일 데뷔전에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강민이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고배당 관심 많은 이스트제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장까지 그대로 충마로 밀고 가면서 그때 당시 대승킨이었죠. 대승킨의 주력 막건 복승식이 42배, 쌍승식 267.9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고배당을 때려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강민이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강하게 추천드렸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관리 마필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국산마 대상 경주는 출전을 못하고 혼합 대상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 경주가 바로 직전에 했던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였죠. 자, 그런데 직전 과천시장배는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졸전을 펼쳤어요. 오늘 일반 경주 내려왔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가 안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를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1번 이스트제트는 오늘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11번마 이스트제트는 직전에 대상경주 출전했을 만큼 기본 사이즈가 약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약점 때문에 오늘은 11번 이스트제트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9번마 비상등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그냥 꺾었어요. 1300, 1200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적정거리 1000m로 내려왔고 초반 스피드는 9번마 비상등이 가장 빠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10번마 라운탄맨이라는 마필도 승분전이긴 한데 기본 스피드 자체, 게이트를 박차고 나는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12번 케이토킹도 마찬가지죠. 총알 발주 능력을 지닌 마필이 이게 선두권이 팍팍하기 때문에 11번 이스제트가 배당판에 머리를 팔린다. 요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민이 아주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관리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최단거리 1000m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 인기 한 5위권 6위권 될 것 같아요. 놓고 때릴 겁니다. 중고배당 충마 강민의 관리마를 놓고 때리는데 11번은 이스제트는 일단 기본 막건으로는 가져가겠습니다만은 이스제트도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중고배당 막건이 충분히 대박 막건이 엮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8경주는 아주 찐하게 노리는 강민의 고배당 관심마, 고배당 충마를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안쪽 게이트 2연 중에 1번마 프리맥스가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리는 편성인데요. 1번마 프리맥스는 이 편성에서는 와야 됩니다. 10월 19일 데뷔 전부터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 그때 당시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는데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좀 무리한 전개를 끌어가면서도 넉넉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어요. 주파 기록도 59초 6, 끝걸음 탄력이 어마어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전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일단 게이트가 좋지가 못했고요. 상대 선행마가 좀 빨랐고 좀 이렇게 참고 한 발을 쓰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1200 첫거리 도전에서 무기력한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상대들이 워낙 강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1번 경주 내려왔고 경주거리도 1000m 줄었고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1번 프리맥스는 꺾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1번 게이트 선행도 되겠습니다만 선행이 아닌 외곽선입 전개도 충분히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프리맥스는 여기서는 충마로 놓고 후착을 붙이는 경주입니다. 후착에서 어떤 놈으로 주력하느냐가 관건인데 2번 안야곡센이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잘 뛰더라고요. 사인기도 좀 없는 모습을 보였고 2번 안야곡센이 모래를 맞지 않는 선입전개로 끌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3번마 큐피드 미션은 10월 12일 데뷔 전부터 6.4배 저배당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선행을 뺏기고 쫓아가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기록 자체는 59초 4지만은 그날은 좀 불량주로 20% 불량주로 해서 평상시보다 기록이 좀 빠르게 형성이 됐던 날이에요. 기록에 대한 의미는 뭐 크게 두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5번마 캡틴 블릿이 직전에 막판 경합에서 2착을 지켜냈는데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더 뛰더라고요. 이런 맛빌들도 관심권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배당마로서는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9번마 마이로메오입니다.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니까 결국 재결에 불려갔잖아요. 재결에 불려가서 왜 이렇게 말이 갑자기 못됐냐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영철 기수가. 강민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는 너무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근데 그 전에 10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에 9번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달리기 날카롭게 살아 있었거든요. 1억 5천만 원짜리 비싼 말입니다. 스피드는 좀 부족하지만은 뚝심이 좋아요. 전형적인 단거리 뚝심마. 9번마 마이로메오가 직전에 졸전을 펼쳤다고 해서 덜 팔리면 배당가치 충분한 마필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 프리맥스를 놓고 9번 마이로메오, 1번 9번이 기본 마번입니다. 1번 9번 1번 9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노리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식경주를 현장 추천 경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대가리는 서 있는데 후차권이 상당한 난타전입니다. 후착에서 두둑한 배당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식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놓고 때릴 마필은 박태정 기세 7번마 레전드 스톰입니다. 순근전이긴 해도 동일거리 1300m에 출전하고 있고 제가 이 레전드 스톰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위권에서 놀 말이 아니에요. 10월 27일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너무나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깨졌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 7번 레전드 스톰은 이거는 꺾어갈 수 없는 마필입니다. 특히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모래에 대한 적응력까지 완벽해진 거예요. 안쪽에서 모래를 다 맞고 쫓아가면서도 널널하게 놀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7번만 레전드 스톰은 순근전이라도 이거는 또 강하게 읽어줄 마필입니다. 7번이 배낭판에 올 머리로 팔 텐데 7번을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문제는 후착권에서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깜빡이로 팔릴 마필, 그리고 뭐 줌 데끼로 팔릴 마필
다 세게 안 봅니다. 여기서는 후차권에서는 충분히 좀 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10번마 브리킨이 이게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 6위였던 마필인데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29.9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녀석입니다. 그리고 8월달 경주에서도 8월 11일 1300m에서도 이거를 노림수 충마로 놓고 가져가서 브리킨 놓고 대천 히어로의 100배짜리를 강배팅으로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이 브레킨이 입상을 하려면은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레킨이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브레킨은 오늘 이 편성에서 다시 한번 강민은 배팅권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브레킨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강민의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어요. 어차피 기둥은 서 있습니다. 후착 싸움인데 후착에서 누가 더 전개를 잘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은데 강민의 관리마 있습니다. 이것은 주력으로 때릴 겁니다. 7번마 레전드 스톰은 웬만하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7번마 레전드 스톰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인기 순위 한 7, 8위권 돼 있는 마필 강민의 관리마를 단방으로 때릴 겁니다. 단방으로. 일단 뭐 한방 승부를 아주 강하게 때릴 거고요. 그리고 10번마 브레킨도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줘요. 그래서 요거는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 10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배당이 얼마나 나와주느냐가 관건인데요. 깔끔하게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공략하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 마필이 빅투아르의 4번마 스트레토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쌍수식 대가리를 의심을 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10월 27일 날은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워낙 상대들이 셌고 9월 29일 날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역시 편성이 세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8월 24일 날은 이것도 충마 놓고 6.8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 스트레토가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선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4번 스트레토는 여기서 충막감이 아닙니다. 충막감이 아니에요. 선행을 편하게 나선다 하더라도 늘어난 1700m를 넉넉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사이즈냐, 그 부분은 검증이 분명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의외의 복병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안쪽 게트 2번마 무도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렸어요. 그런데 꺾었죠.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또 8월 31일 경주에서는 강민이 충마 놓고 22.7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또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2번마 무도가 전력의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는 꺾었지만 오늘은 꺾지 않는 말이고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3마리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바로 9번마 맞잡은 손이라는 마필입니다. 맞잡은 손. 최근에는 상대들을 잘 못 만났어요. 이게 뭐 맞잡은 손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강하게 읽어주지 않았지만 5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을 때에 막판 뚝심을 보였고 직전에도 큰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맞잡은 손은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요거 한번 사고 칩니다. 조만간에 한번 사고 칠 마필인데요.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에 붙여서 9번마 맞잡은 손은 주력으로 때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을 텐데 9번마 맞잡은 손과 동반 입상하면 여기서 뭐 대박으로 한구라 챙겨 먹는 찬스예요.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거품기 많은 인기만은 좀 뒤로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때릴 텐데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중고배당
압축 승부마건 아주 진하게 한구라 챙겨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2경주입니다. 호라빌군 18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역기수의 8번마 심장의 고동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직전 대통령배 대선경주 그 막강한 편성에서도 코차로 3착에 머물렀는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질 않았어요. 직전에는 순군전이었고 또 핸디캡이 아닌 마령 경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부담 중량도 55.5를 받았던 경주였습니다. 조건적으로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m에서 코차로 3착에 머물렀다.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단순 선행만 아니죠.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는 마필. 7월 달에 펼쳐졌던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는 22.1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또 적중했던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 8번은 심장의 고동은 오늘 이편성에서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죠.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이 심장의 고동이 지난주에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지난주 그 1군 경주가 1200으로 펼쳐졌던 경주였잖아요. 그 글로벌 캡틴이 대가르쳤던 일요일 그 마지막 경주. 거기에 원래 출전 등록이 돼 있었는데 1200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지금 일주일 밀려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은 핸디캡이기 때문에 부담량 3.5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52kg의 홀가분한 부담 중량, 적정거리 1800. 초반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 뭐 8번 심장의 고동도 얼마든지 좀 앞선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번 심장의 고동은 웬만하면은 이거는 뭐 인정하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차권에서 1800 거리 적성이 맞지 않는 마필, 지금 몇 마리가 보여요. 뭐 그런 마필은 일단 현장까지 고민해서 접어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번마 마이티싱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어요. 직전에는 공백기 길었지만은 강민역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 마이티싱이 최근에 공백기 길어지면서 보여준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 사이즈가 이게 굉장히 센 말입니다. 데뷔 초부터 뭐 아주 기본 자질을 후하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작년도 그 오너스컵인가 뭐 부산에 그 내려가가지고 이게 그 2착을 들어갔어요. 돌아온 포경선과 동반입성 하면서 1600이었던가 그 하여튼 대상 경주를 2착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좀 실버우프도 이겼고 굉장히 좀 센 말들을 이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I'm Your Father라는 마필도 이겼고 그래서 이 마이티싱이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데 얼만큼 컨디션을 회복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현재까지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5번마 삼성불패가 최근에 뭐 무식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부담 중량도 55.5 1800 게이트 조건도 나쁘지 않고 5번마 삼성불패도 여기서는 다시 한번 실전만큼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한 레이스인데요. 일단 기본 마번은 8번 심장의 고동을 중심에 두고 5번 삼성불패와 6번만 마이티싱이라고 봅니다. 8 놓고 5번 6번 8 놓고 5번 6번은 기본 마번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빅투아루의 8번마 문학 에카티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직전 과천 시장배 대상 경주 1200 레이스 이 마필하고는 조건적으로 맞지가 않았어요. 워낙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문학 에카티는 발주가 느려요. 직전에도 늑발을 하고 후미권에서 쫓아가기 급급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2착 싸움에서 거의 착차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 문학 에카티는 오늘 적정거리 1700에 출전하는데요. 9월 28일 경주도 보면 좀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결승선을 지나고는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고
또 8월 24일 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뭐 케미블루를 이겼을 때도 막강한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마 문학의카티가 발주대하시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편성에서 1700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유리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8번 문학의카티가 배당콜의 머리로 팔리는 상황이고요. 10번마 킹 오브 룰주가 아마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직전에 9.2배짜리 압축 막건 때렸습니다. 10월 27일도 2.7배 단통 때렸고 9월 29일도 6배짜리 때렸고 최근 3번의 경주를 계속 연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변의 관리 마필이에요. 뭐 11조 마방에서 뭐 아끼고 자시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죠. 무조건 이번에도 승부인데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고민이 돼요. 이거 깜빡이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냐. 일단 부담정이 3.5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그 상대들의 면모를 쭉 보면 센 놈이 없어요. 센 놈이 없어요. 계속 좀 약한 편성, 느리게 흘러가는 편성에서 선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초반 선행은 오버마 케미블루가 나서잖아요. 이 케미블루가 선행을 나서는 페이스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추위권에서는 8번마 문학 에카티라는 막간 뚝심을 지닌 마필이 있어요. 과연 10번마 킹 오브 룰주가 깜빡이를 지켜낼 만한 상황이냐 요거는 조금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 10번마 킹 오브 룰주보다는 뭔가 좀 대한 막건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앞선에 갈 수 있는 5번마 케미블루는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민이 계속 좀 실전변을 째려보는 관심만 있죠. 2번마 인천 스피드도 직전에 16배짜리를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조건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도 여기서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13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은 이 8번마 문학의카티와 5번마 케미블루 8번, 5번 마번은 기본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8번, 5번 기본 마번에 후차권에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마 한 2마리 정도를 더 보고 있는데요.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마건은 8번, 5번 8번, 5번은 기본 마번이 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김영근 기수의 8번마 스피돔이 배당판의 강축으로 팔릴 편성입니다. 8번마 스피돔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9월 21일 데뷔전부터 이거는 뭐 무조건 쌍대가리다. 아주 개거품을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강민이 이 스피돔에 대한 잠재 능력 말씀드렸고 또 마방에 대한 마방의 기대치까지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9월 21일 경주에서는 2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고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고 10월 27일 1300 경주거리가 늘었을 때도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스타트 나오면서 그냥 덜커덕 늑발을 해버려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날카로운 추임력을 보이면서 여유있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고 막강 편성에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하면서 말 그대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스피돔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이 이번 경기에서 8번마 스피돔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능력 사이즈 출중한 건 맞아요. 하지만 1400m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스피돔은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아니에요. 이번 14경주를 승부처로 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8번 스피돔이 아닌 강빈의 관리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갑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1400 경주 거리에 조건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조건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가리 8번마 스피돔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노리는 충마 세워놓고 8번마 스피돔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8번마 스피돔까지 부러진다면은 여기서는 중고배당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14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강하게 노리면서 중배당 압축 승부 맞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엄청난 대혼전입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를 통틀어서 가장 혼전도가 심한 난타전 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5경주는 터지는 판때기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레이스지만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서 있어요. 어차피 혼전인데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뭐 한 7, 8위권까지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 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놓고 때려야 돼요. 강민이 데뷔 초부터 나올 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1군까지 무조건 간다, 이거는. 무조건 1군까지 가는 말이다 라고 계급품을 물고 있는 강민의 관리마 있잖아요. 오늘은 조건적으로 안 팔려요. 여기서 안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놓고 때릴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 보면 거품 인기마가 유난히 많아요. 최근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계속 꺾었던 불안한 마필들 지금 몇 마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등떠물서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인기마 불안한 거 미련 없이 꺾습니다. 이런 경주는요. 여기서 지금 인기마를 놓고 때릴 상황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고배당 복병마를 충마로 놓고 주력 승부도 고배당 복병으로 때립니다. 복대복 막건, 복대복 막건으로 마지막 경주 대박을 노립니다. 15경주 전까지 계속 좀 죽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경주에서 한 방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계속 이기고 가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경주에서 어퍼까기로 완전 대박 상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경주 그 어느 레이스보다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마지막 15경주 기대치가 큽니다. 대박 승부 막건으로 마지막 15경주 제대로 때려먹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9년 12월 22일 일요경마 고배당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